자, 다음에 유미맘님 거 하나 질문 드릴게요. 자, 용주주님, 얼마의 여유 자금을 보유하고 다가구를 사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무섭습니다. 만약 제가 사자마자 새 가구가 나간다고 하면 1억인데 1억 정도 준비해 놓으면 될지요. 요즘 경매로 다가구를 보는데 제가 받아놓고 제가 경매 당할까봐 너무 무섭다고. 아직 경매를 안 받아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여유자금은 얼마, 그러니까 여유자금을 얼마 보유하고. 근데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새 가구가 나간다고 하면 1억이 전세 나가는 거. 한 집당 3천 정도 잡으시는 건가요? 그런 거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지. 이거 진짜 이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의외로. 네. 왜냐면 제가 이제 강의나 이거 할 때 보면 네. 집을 살 때 부족한 거는 전세로 바꾸면 된다. 네. 이렇게 하니까 2년 후가 문제야. 그렇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5집을 전세로 바꿨다고 네. 아까 가정해보자고 1억씩 바꿨다고 가정. 그럼 5억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2년 후에 5억이 어딨어. 그래서 다시 경매 나가면 어떻게 하는지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런데 5집이 전세가 그것도 뜨문 돌아오면 벌은 걸로 갚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5집이 한꺼번에 돌아오면 어떡하냐. 그렇죠. 제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건물 살 때면은 50개짜리 막 이런 거 사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전세를 20개씩 막 빼버려요. 잔금 치느라. 좀 이제 심할 때는. 그러면은 제가 갖고 있는 건물에도 한 10개 빼고. 네. 그 다음에 사는 건물에도 빼요. 네. 그래서 합쳐서 뭐 15개가 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20개가 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20개는 뭐 그냥 말씀드린 거고, 필요한 숫자가 있을 거잖아요. 부족한 거면 서로 막 빼서 먼저 빼서 딱 빠지면 잔금 치르면 되는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래서 내 건물도 있으니 내 건물에서도 전세를 빼고 이거 뺀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개만 하더라도 만기가 한꺼번에 15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그렇게 건물을 매년 하나씩 막 샀단 말이에요. 네. 사고 보니까 희한하게 사는 시기가 비슷한 거야. 잔금 치르는 시기가. 네. 그러면 막 20개 넘게 한 군데 몰려 있어요. 네, 그렇겠죠. 만기가. 그 시기가. 네, 만기가.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에 전세가 5천만 원 정도만 했었어도 20개면 5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10억이죠. 그래서 제가 작년 말에 그게 딱 몰렸거든요. 이게 제가 이상하게 꼭 11월 달이나 10월 달쯤에 사서 항상 잔금을 한 1월, 2월에 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계속 몰려있는 게, 그 군집되어 있는 거를 싹 뺐잖아요. 그래서 빼는데 8억 정도 들었어요. 다 빼느라. 일시적으로. 그러면 돈이 얼마나 부족하겠냐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모은 것도 있지만, 이걸 걱정하시는 건데,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세입자한테 미리 얘기하면 돼요. 3개월 전에. 연장하실 겁니까? 네, 물어보죠. 다 물어봐요. 네. 연장하실 겁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은 2억밖에 없어요. 나는 여기서 다 빼는 거는 10억인데 나는 2억은 좀 작다. 4억밖에 없다고 칩니다. 그러면 물어봐요. 연장할 거예요? 그럼 연장. 빼. 그래서 4억이 딱 맞춰지면 그 다음 사람들은 연장해야죠, 무조건. 그렇죠. 연장해야죠.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연장하세요. 빼드릴게. 순서대로 하다 보면 맨 뒤에 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어쩔 수 없이 미리 나가기 전에 3개월 전부터 여기 집 세 줘야 되니까 아니면 내가 돈을 빼줄 돈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빼고 나가게끔 협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입자 그러면 전세입자를 다시 구할 수 있게 좀 협조를 해달라. 네가 협조해주지 않으시다면 나는 제 날짜에 돌려줄 수가 없다. 이렇게 박아버리는 거고, 만약 예를 들어서 7월 1일 날 나가야 되는데 다음 들어오는 사람이 협조했더니 7월 10일 날 나간다고 하더라. 그러면 10일까지는 기다려달라. 10일 더 살아야 된다. 아니면 땡겨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상호 협의해야만 나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아파트 전세 얻으시면 집주인이 전세 막 8억씩 받았는데 그거를 빼주고 다음 세입자 또 전세 받아서 탁 받냐고. 그 8억이 어딨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맞춰놓고 나가잖아요. 같은 날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막
전세가 껴지면 막 새벽에 밤에 이사하는 사람도 막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런 불쌍한 거예요. 두 집만 전세가 껴져 있으면 짐 싸서 나가고 또 받고 나가고 막 이래야 되니까 세 집이면은 막 밤에 이사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짐 싸놓고 못 기다리고 있고. 네. 그럼 그 이삿짐 센터한테 막 돈 주고 좀 기다려달라고 해야 되고 막. 어떤 줘야 돼? 네. 그런 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최악의 경우 전세가 잘 안 나가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없어요, 별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렇게 연이어서 이렇게 딱딱딱딱 조금씩 양해하면서 하면 되는데 네. 전세가 막 한 달 이상 안 나가고 되면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세입자가 나갈까요? 안 나가겠죠. 돈을 못 줘요. 그럼 좀 그럼 세입자가 나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노력을 계속 하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 방법이 그렇죠. 없잖아요. 애매한 상황이 조금. 그러니까 나도 미리 말씀드렸고, 근데 진짜 안 들어와잖아요. 근데 지금 전세는 엄청 부족한데 그렇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걸 걱정하시죠. 못 나가시는 거지. 이분도 불안해서 못 나가실걸요? 왜냐면 그럼 자기는 그렇죠. 떠나야 못 나가죠. 못 나가잖아요. 못 나가죠. 그건. 돈도 없고요, 나갈 돈도. 이분도 다시 전세로 가실 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지금 방 진짜 안 구해지는데 제 백방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한테 매일 문자 보내고요, 매일 찾아가고 그러는데 잘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이분이 방 보러 올 때 청소 싹 해놓죠. 그렇죠. 자기 집 깔끔하게 예쁘게 보이고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선생님 가봤더니 짐 엄청 많아요. 엄청 지저분하게 나가지고 누가 그거 보고 방 들어오겠습니까? 이러면 청소 싹 해놓고 향수 뿌려놓고 기다린다는 거죠. 그리고 방 보여달라 그러면 틀리네요. 알아서 들어가십시오. 비밀번호 알려드릴게 들어가서 보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막 안 돼요. 나 있을 때 봐요. 이렇겠지만 본인이 아쉽잖아요. 그러면 청소까지 해놓고 기다린다는 거지. 네. 정진 씨, 평택 신도시 쪽에는 원룸 건물을 지을 땅이 없다고 말씀하셨대요. 저번 강의 때 말씀하셨나? 저번 방송 때 말씀하신 건가 이게? 근데 어떤 자료를 보아야 그런 것을 판단하고 알 수 있을까요? 토지의 용도 지역을 보아야 할까요? 대표님께서 그런 판단을 내리신 사고 과정이나 근거가 너무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평택 신도시. 이분이 유튜브 및 오프라인 강의에서니까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시는 분인 거죠. 그렇겠네. 그러니까 강의에서 신도시, 그러니까 고독 신도시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모든 신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신도시. 세종 신도시, 동탄 신도시, 광교 신도시, 모든 신도시라고 적혀 있는 부분들은 다 원룸을 질 수 있는 택지가 없어요. 원룸 택지가 그러니까 없다. 원룸 택지라는 거는 한 80평 정도로 돼서 네. 다가구 질 수 있는 건물의 택지 주택단지들이 네. 있잖아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데 그게 신도시에는 한 필지도 없어요. 원룸을 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이 주택용지에는 그런 다가구 주택용지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근생 상가를 1층에 넣을 수 있는 상가가 있고요. 네. 이게 복합 상가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1층에 상가, 위층에 3층까지 주거 네. 이렇게 돼 있고 완전히 주거만 가능한 존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거기에는 세대 수가 제한이 더 심각하게 돼 있어요. 세대수 제한. 세 주택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4주택밖에 안 된다. 이런 네. 제한이 걸려 있기 네. 때문에 1층 상가 놓고 위에다가 4주택밖에 안 되면 4집밖에 못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룸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작은 집을 넣을 수 그렇죠. 없는. 원룸 3개 해놓고 주인 세대 큰 거 하나 질 수 없잖아요. 그렇게 못 지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다 그냥 연립주택 같은 다세대 같은 그런 분위기로 다세대가 아니고 연립주택 같은 스타일로 이렇게 진다는 거죠. 이게 주택 이렇게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없다는 거고 대신 상업지역에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생활형 숙박시설들은 크게 질 수는 있겠죠. 그건 한 가지 분양하는 거는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건데 이거를 어떻게 알아보냐, 그게 어디 나오냐 이거잖아요. 지금 어디 나오냐 그게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이 없는 조는 그냥 일반 조례에 따르는 거예요. 일종 주거다. 그럼 일종 주거는 기본적으로 몇 호 주차 대수에 맞춰서 짓는 게 그게 기본인 거고 네네. 주차 대수 한 대에 맞춰서 짓는 거예요. 네. 일반 지역. 근데 지구 단위 계획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 보면은 신도시도 있고 지구 단위의 신도시도 있고 무슨 무슨 지구 있잖아요. 뭐 장당 택지지구, 그렇죠. 뭐 이충 택지지구 그래가지고 단지 한 이게 신도시급은 아니고 신도시급은 아니고
한 5개 동 정도, 5개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오는 정도를 지구라고 보고, 그렇죠. 그거보다 크면 신도시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들을 다 블럭으로 만들어 놨어요. 각시마다. 네. 그러면 시청 홈페이지에 가서,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걸 검색해 보시면 그 존마다 다 여기는 뭐질 수 있고 여기는 뭐질 수 있고 다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전 안 나오는데요. 그 존이라면 네. 그거는 일반 조례에 따르는 거예요. 지구 단위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일반 조례고 그 외에 지구, 예를 들어 택지지구가 있으면 그 주변을 난개만 하면 안 되니까 네. 묶어버린다는 거지. 네. 묶어버린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찾아보면 되신다. 그리고 이건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네, 그래서 쭉 한번 보시면 이건 굉장히 좋은 게 우리 지역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 건지에 대한 청사진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투자에 관심 있는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들 가서 들여다보시면 이쪽은 얘네 시에서 상업 라인을 좀 바꾸려고 이렇게 변경해 놓은 거구나. 여기는 일부러 뭐 주거를 주로 밀집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구나. 이렇게 좀 변화하길 바라는 거구나. 왜냐면 시가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직접 하지 우리가 않죠. 짓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이 짓는 거지만 그렇죠. 대신 방향성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네. 요즘에는 이 지구 단위 계획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앞에 장애인 주차 공간을 그 1층에 만들어 놓으면 용적률을 올려준다든지. 혜택을 주는 거죠. 뭘 하면 소방용수를 만들어 놓으면 건폐율을 네. 늘려준다든지 계속 인센티브를 해서 유도하게 만들어요. 네네네. 뭐 예를 들면 여기에는 뭐 하얀색 페인트 칠을 하면 뭘 한다든지. 그래서 어떤 그 지구 그런 블록 가면은 건물이 비슷한 색깔로 져진 건물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색깔에 대한 것도 있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럼 여긴 진짜 지중해풍이네. 그것도 지구. 그게 지구가 이게 인센티브를 적용. 근데 난 그럼 인센티브 받기 싫어. 난 내 맘대로 검은색으로 칠할 거야. 그러면 인센티브 적용 못 받아. 근데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내 땅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지려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게끔 시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뻐지니까. 그게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